안녕하세요. 미국 배당주 ETF를 투자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련 ETF를 찾아보신 분들은 ETF가 너무 많아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당주 ETF 뭐 큰 차이가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덜컥 아무거나 사시면 처음 배당주 ETF를 사고자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목적에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표 미국 배당주 ETF 몇 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당은 주주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고배당주라고 합니다.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은 낮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배당주라고 하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당 10,000원인 주식이 작년에 배당을 500원을 했다면 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에 치솟게 됩니다. 우리는 10%짜리 배당주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기고 이 주식을 덜컥 사야 할까요? 주가가 왜 빠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기업 실적 악화를 미리 선반영한 주가 조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배당은 기업이 돈을 벌어야 줄 수가 있는데 돈을 못 벌었으니까 배당금이 대폭 삭감될 겁니다. 작년에는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배당금이 1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2%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고배당주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게 바로 배당 성장주입니다. 당장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 보다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느냐를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1, 2년이 아니라 10년 혹은 그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배당 컷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배당주 투자를 하려면 배당 성장주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당 성장주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존슨앤존스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무려 30년 동안 존슨앤존스의 배당금 지급 내역인데요. 과거 30년 동안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배당금을 계속 증액시켜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30년치만 넣어놨는데 실제 58년 연속 배당금을 증액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존슨앤존스입니다. 마지막 분기 배당금 그리고 최근 주가 3월 8일 종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2.56%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고배당주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 이 기업은 앞으로도 절대 배당 컷은 없을 거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론이 다소 길었는데요. 고배당주와 배당 성장주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만 나에게 맞는 미국 배당주 ETF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 ETF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고배당 ETF 3개 그리고 배당 성장 ETF 3개를 정리했습니다. ETF의 티커 그리고 기초지수이고요. ETF의 성격을 한 줄로 정리를 밑에 해놨습니다. 배당은 아주 오래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순자산 규모는 제법 큰 편입니다. 고배당과 배당 성장을 통틀어서 가장 큰 ETF는 VYM입니다. 연환산 배당 수익률은 배당 성장보다는 고배당 ETF가 더 높습니다. 고배당 ETF의 종목 선정 기준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향이 얼마나 높은가이지만 배당 성장주 ETF의 종목 선정 기준은 배당을 얼마나 꾸준히 증액을 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이 고배당 ETF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제법 크게 나는 편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당주 ETF라고 부르지만 실제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주가 작년에는 다소 부진했었는데요. 연초 대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 ETF 중에서는 VYM과 SPYD, 배당 성장 중에서는 DGRO와 NOVL을 각각 비교 관점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각 ETF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하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VYM은 전형적인 고배당주 ETF입니다. 뱅가드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FTSE 하이 디비던드 일드 인덱스를 추종을 합니다. 약 400여 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편입 종목들을 보시면 존슨앤존스, JP모건, P&G 등 배당주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주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성장주 ETF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배당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당주 ETF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배당주 ETF들은 가치주 비중이 높고 VYM도 대형 가치주로 분류가 됩니다. SPYD는 지난 영상에서 스파이나 스파이G와 상호 보완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ETF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S&P 500 편입 종목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80개 종목으로 구성된 S&P 500 하이 디비던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바로 스파이D 입니다. 편입비 상위 종목을 보면 VYM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낯선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VYM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더 많이 편입을 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반면에 SPYD는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밸런싱 이후에 주가 흐름이 괜찮은 중소형주들이 이런 식으로 편입비 상위의 랭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편입비를 보시더라도 다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1위가 HFC라는 종목인데요. 에너지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에너지 섹터에 속한 또 다른 종목인 엑손모빌이 보이죠. HFC 대비 엑손모빌의 시가총액이 약 40배가 큽니다. 그런데 스파이D에서는 HFC나 엑손모빌이나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VYM과 스파이D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금융이나 유틸리티 비중이 높은 것은 비슷한데 에너지 섹터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에너지 섹터 종목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종목을 편입하는 VYM에서는 묻히는 반면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SPYD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부동산 편입비가 스파이D는 19%인데요. VYM은 전혀 없습니다. VYM은 리츠를 편입하지 않는 반면 스파이D는 리츠를 편입합니다. 리얼티 인컴 같은 종목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나 스타일별로 보면 둘 다 가치주 펀드인데요. VYM은 대형 가치주, 스파이D는 중형 가치주입니다. 중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D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스파이D의 변동성입니다. 섹터 중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금융섹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코로나19와 같은 급락장에서 스파이 대비 많이 빠졌던 전례들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 ETF인 스파이와 스파이D의 변동성을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 성장주 2개입니다. DGR5의 기초지수는 모닝스타 US 디비던드 크로스 인덱스인데요. 편입된 종목은 5년 연속 배당금을 상향한 종목이다. 배당금을 기준으로 종목의 편입비를 결정한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비 상위 종목을 보시면 배당주 ETF에서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종목들이 보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종목 편입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시가총액이 아니라 배당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환산 배당 수익률이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DGRO의 편입비를 결정할 때는 이 0.99나 혹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편입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즉 2.24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5년 연속 배당금을 꾸준히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DGRO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DGRO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높은 배당금의 영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GRO가 편입하고 있는 IT 기업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시스코, 브로드컴, 퀄컴과 같은 익숙한 종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OVL, 노블입니다. 배당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수가 바로 S&P 500, 이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렛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는 S&P 500 편입 종목 중 무려 25년 연속 배당금을 상향한 종목만 이 지수에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디와 마찬가지로 펀드 전체로 보면 중소형주 비중이 높습니다. 편입비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낯선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상위 10개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 전체를 펼쳐봐도 고배당 섹터인 금융주의 비중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배당주 ETF가 좋아하는 대형 금융주들이 25년 연속이라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의 30년 배당 히스토리인데요. 잘 나가다가 2008년 훅 꺾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흉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형 IB들이 배당금을 대폭 삭감하게 됩니다. 지금이 2021년인데 2008년으로부터 아직 25년이 지나지 않았죠. 어지간한 배당주 ETF들은 다 편입이 되어 있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종목들이 노블에는 없는 이유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배당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뒤로는 배당금을 다시 꾸준히 증액시킴으로써 25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배당 성장 ETF에는 금융주들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25년 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증액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도 꾸준히 이어져야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25년도 어려운데 50년 이상 배당을 증액한 기업들도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이 종목들 모두 노블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인데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DGRO와 달리 NOVL은 금융주 비중이 확실히 낮죠. 그리고 NOVL에는 IT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역시나 25년이라는 기준 때문인데 IT는 지금은 대세지만 IT 종목들이 돈을 벌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이라는 기간을 적용을 하면 IT 종목들이 거의 없는 거죠. 반면 5년으로 좁히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앞에서 보여드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배당을 증액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5년, 10년이 지나면 이 노블에도 IT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대형 가치주인데요. 노블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비중이 높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ETF의 최근 4개년 분기별 분배금 지급 내역과 연도별 지급 내역을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레코드 데이트이라는 게 바로 배당 기준일입니다. 배당을 받으시려면 이날까지는 ETF를 반드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페이먼트 데이가 실제로 배당금이 계좌에 꽂히는 날입니다. 4개 분기 분배금을 더해서 연도별로 정리를 한 게 이 옆에 보이는 차트입니다. VYM은 고배당주 ETF이긴 한데요. 분배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스파이디는 아무래도 조금 들락날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 배당 수익률은 VYM보다는 이 스파이디가 조금 더 높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고배당주 ETF보다는 낮지만 전년 대비 배당금의 증액은 역시 고배당주보다 배당성장주 ETF들이 눈에 띕니다. 상승률로 보면 10% 이상 배당금이 늘어납니다. 만약 DGRO를 보유함으로써 2019년 500만원 배당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는 550만원 배당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블은 2년에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하네요.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요.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 20% 가까이 배당금이 올랐습니다. 조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고배당을 원하시면 VYM, 고배당 플러스 포트폴리오의 에너지나 금융주 섹터의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면 스파이디,
그리고 IT와 금융주 중심으로 가져가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DGRO,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NOVL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